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8살 된 청년이고 대학 졸업하고 취준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원래는 고민을 전혀 안 했었는데 근 3년 전, 4년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20대라는 이른 나이에 이제 모발 이식이라는 걸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M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빠를 닮아서. 근데 정수리가 풍선했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다 보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수리가 휑해지니까 이 앞머리가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탈모 약도 먹고 했지만 이게 예전 머리 스타일로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만 하고 있다가 1년 전쯤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나이 때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심했다는데 뭐 학창 시절 공부를 많이 하면서 더 심해졌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그게요. 제가 그 21살 때 역류성 식도염이 아주 심하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시작이 됐는데 내시경을 찍어도 안 나오고 별 병원을 다녀봤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말할 때마다 간질간질거려가지고. 근데 뭐 감사하게도 뭐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 그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고 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저도 모르게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2018년 초부터 정수리가 막 그렇게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스트레스성이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스트레스가 그냥 탈모 인자를 빨리 가속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도 얇아지고 해서 그때부터 약을 먹게 됐습니다. 모발 이식 전에 하셨던 뭐 탈모 치료는 어떤 게 있었나요? 진짜 많이 해봤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코스들이 다 비슷해요. 처음에는 탈모 샴푸 썼는데 효과가 없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미녹시딜 로게인 폼을 이제 하면서 나름대로 커브도 해봤는데 효과가 있긴 했는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약을 쪼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프로페시아, 뭐 모모페시아 같은 약들을 쪼개서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없으셨나요? 부작용은 그 원래 하나를 먹었었거든요. 하나를 먹었는데 와 진짜 좀 저는 놀랬던 게 다른 부작용이 아니라 우울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다운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뭐 구글링도 하고 외국 논문도 찾아보다가 이제 약을 쪼개서 먹어도 효과가 한 8, 90% 유지된다라는 논문을 보고서 쪼개 먹어봤는데 부작용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쪼개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좀 미진했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선택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탈모약을 먹으면 머리가 슝슝 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모발 이식 병원은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뭐 예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터넷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인터넷 글 중에 웬만하면 공장식 병원 말고는 1인 의사가 책임지고 하는 병원에 가라 라고 해서 뭐 대다모 같은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모발 관련된 사이트를 참고해서 이제 서울에서 나름 이름 있는 1인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에는 뭐 절개와 비절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께서는 비절개를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원래 저도 절개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절개가 가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 수준이거든요. 얼마였는데 비절개는 얼마고 비절개는 비절개는 얼마였죠? 비절개는 제가 상담받았을 때 보통 500에서 600 불렀었고요. 절개는 200에서 300만 원. 똑같이 뭐 한 3,000모 그 정도 기준인 그렇죠. 건가요? 3,000모에 3,500모 기준.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원래 절개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2달 정도 기다렸더니 병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코로나 시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랬겠죠. 비절개와 절개의 그러면은 치료 효과는 뭐 똑같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절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발을 뽑아내긴 조금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절개 같은 경우는 진짜로 한 땀 한 땀 다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뒷머리에서 굵은 모발을 좀 많이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되게 굵거든요. 그런 면들은 좋은데 이제 그걸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발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떡하냐. 근데 저는 그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절개를 선택했습니다. 통증도 더 적고. 그 비절개 수술 방식에 그러면은 뭐 치료 과정 얼마나 걸리셨고 통증은 어느 정도 있었고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아, 좀 아실까요? 일단 비절개는 사실 수술 전에 마취 주사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보통 절개나 비절개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술 그 마취 주사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술 거의 끝날 즈음에 이렇게 다시 심잖아요. 그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견딜만은 했어요. 그리고 좀 기억이 났던 게 자고 나면 여기가 피가 고여요. 베개에. 그만큼 사실 출혈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 2, 3일이 지나도 피가 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넘어가니까 거의 말짱해졌어요. 그래서 아마 한 초반 2, 3일 정도가 좀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시술 시간은 일단 뒤에 머리 삭발하고 뽑아내는데 한 2시간,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밥 먹으면서 쉬고 있다가 끝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다시 씹는 시간 해서 총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샴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 3일 정도까지는 좀 참고 대신에 그 다음 날이랑 다다음 날에 병원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해주고 본격적으로 편하게 샴푸를 한 거는 한 4, 5일 뒤부터였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채취한 뒤에 이제 네. 머리 쪽은 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는 다른 뭐 간지러움이라든지 뭐 미세하게 느끼는 통증 그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약간 최대한 안 긁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가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긁게 되고 그럼 약간씩 또 간지럽고 그런 악순환이 있긴 했어요. 딱지 떼어내려고. 그게 딱지가 붙어서 떨어지는 뭐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만 있고 그 후에는 괜찮아요? 한 열흘이나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거의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새로 심은 네. 앞쪽에 그 모발은 이제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장점인데 문제는 이제 머리를 심었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빠질 경우에는 되게 흉측해지는 거죠. 그게 좀 그래서 이제 항상 병원 진료 볼 때 탈모약 꼭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모발 이식 수술은 다른 뭐 시술이나 수술들과 다르게 암흑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새로 이식한 머리다 보니까 한번 다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암흑기가 오는 사람이 한 90%에서 95%예요. 근데 이식을 하고 나면 자기는 암흑기가 안 올 거라고 믿어요.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암흑기는 거의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암흑기가 되게 세게 왔었는데 심었던 머리가 다 빠지니까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늦게 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을 다잡고 어차피 다시 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생각하는 게 모발이 생착하고 자라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다른 수술들은 아무리 뭐 코성형 수술이나 눈성형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한 5, 6개월 지나면 붓기가 빠지거든요. 근데 모발 이식은 암흑기를 거치고 나서도 다시 머리가 자라는 거다 보니까 효과를 보는 데까지 최소 7개월은 6, 7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이거 뭐지 왜 내가 했는데 머리가 안 자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머리를 새로 심은 부분에 있어서 샴푸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한다든지 내가 뭐 특별히 좀 관리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병원에서는 모발 이식한 지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3일 정도는 무조건 엄청 조심하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3일까지가 그게 완전히 심어지는 단계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그게 완전히 굳혀지는 단계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심지어 뽑아도 다시 나요. 그 이후에는 조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초반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하셔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완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겠네요. 그럼요. 예,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뽑아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간혹 가다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한 2, 3일 이내에 실수로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피랑 하얀 게 같이 올라와요. 모낭 자체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절대 다시 안 나요. 아, 잘못 빠지면은. 그쵸. 그거는 이제 병원에서 10초에서 20초 이내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에서 빠지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신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잘. 이 시스루 이제 뺀 부분이 있잖아요 뒤에. 네네네. 거기는 이제 모근이 없으니까 아예 이제 그냥 없다고 보면 없다고 되는 거예요? 봐야죠. 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욕심 부릴 때 한 5,000모 심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말리는 이유가 보통 한 사람이 평생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는 모낭수가 10,000모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왕창 빼버리면 여기가 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심을 머리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일단 현재로서는 뭐 뒷머리가 없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 시술하신 후 앞쪽에 우리가 이제 새로 이식된 부분을 봤는데 네네. 그쪽 라인이 조금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수술 자체가 약간 조금 미스였을 수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초반에 너무 이렇게 균일하면 너무 티가 난다 라고 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발 이식 안 한 분들 보면 일자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뭐 좀 더 빽빽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은 들지만 뭐 반듯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아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봐도 자연스러우시거든요. 네, 네. 모발 이식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보도 많이 이렇게 찾으셨는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있을까요? 저는 모발 이식은 뭐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하되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0인데 그걸 플러스 3으로 만드는 거는 모발 이식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숱이 더 풍성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수술해봤자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3 정도로 느끼는 내 머리 모양을 한 0 정도나 1 정도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내 컴플렉스를 좀 메꾸겠다 라는 마인드면은 저는 강하게 추천해드려요. 병원을 고를 때 사실 이게 병원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프로모션 이런 걸 진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댓글도 달고 게시물도 올리고 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탈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수술은 했지만 병원 직원들이 올리는 글이에요. 그래서 필히 그것만 믿지 마시고 필히 본인이 직접 가서 라인도 그려보고 상담도 받아보는 게 제일 필요해요. 그냥 인터넷 게시글만 믿고 갔다가는 진짜 큰 낭패를 봐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한 수술 받기 한 한두 달 전에 어디 이제 모 병원에 갔는데 4,000모를 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1,700모 정도는 정수리에 하라고. 그래서 처음 가본 병원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했더라면 정말 좀 낭패를 볼 뻔했던 게 정수리에 700모 이식하는 걸로는 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좀 더 저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파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밀도 보강이라고 하잖아요. 2차 수술도 있긴 한데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이니까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왜 우리가 성형수술도 너무 과하면 이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웬만하면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의사랑 상담을 해서 충분히 내 라인을 나도 인식하고 의사한테도 이야기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면 보강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예, 저는 진짜 만족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만 다녔거든요. 그리고 바람 불면 거의 진짜 탈모가 좀 심하게 드러날 만큼.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심한 탈모는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탈모가 시작됐으니까 되게 초조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저는 진짜 만족하고, 우리가 특히 라식 수술을 해본 사람들은 왜 이걸 일찍 안 했을까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모발 이식을 한다고 부작용이 그렇게 크게 생기는 병은 아니니까, 수술은 아니니까, 그래서 더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